몰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9월 4일입니다. 화요일 질문들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 꿀뻑님 0.068 정지 관련 경찰서 연락 왔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자, 초범이고 가드레일을 긁어서 농도가 0.068 나왔는데 무조건 면허 취소라고 하면서 본인도 알아보겠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지금 이 사안의 쟁점은 농도가 0.068이고 사고가 있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단독 사고를 낸 경우죠. 가드레일이나 많은 경우에 이제 중앙분리대 또는 뭐 연석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자, 이런 경우에도 취소가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음주운전에서 취소가 되는 사유로서의 취소의 개념이 뭐냐, 이게 쟁점이죠. 자, 이거 정확하게 제가 예전에 경찰청 가장 상위청에다가 물어봤어요. 요거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취소의 경우에 정지 농도가 나와도 취소가 되는 개념이 뭐냐 이거죠. 자, 지금 넣어드린 부분을 보시면 제가 물어봤죠. 단독사고, 상대방이 있는 물피사고, 상대방이 있는 인피사고 셋 중에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회신이 왔었습니다. 쭉 읽어보면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 항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고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사고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규에는 그런 구분이 안 돼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인적 피해 사고뿐만 아니라 가드레일 등 대한 파손이나 상대방에 대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고가 중요하고, 지금 경찰청에서는 판단하기를 가드레일도 일단 들어갑니다. 2년 취소의 결격이 들어가는데,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재량이 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재량의 영역이 들어가는데 무조건 2년이 되는 게 아니고요. 대인하고 달리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2년이 그냥 없었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110일이나 1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칙대로라면은 2년 취소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다만 일선 경찰서에서도 이걸 잘 몰라요, 이 법규를. 그러다 보니까 이 110일 그냥 정지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2년이 아니고 그냥 1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정적으로 2년 취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2년이 맞아요. 그러나 경찰관이 봐주거나 아니면 이 법규를 잘 몰라가지고 가드레일 사고의 경우에는 110일이나 또는 1년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위법은 아닙니다. 왜냐? 법규 자체가 완전하게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모호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설령 대물사고가 2년이 아니고 1년이나 110일로 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대인사고는 무조건 2년이 맞아요. 대인사고. 그래서 대물이나 단독사고 같은 경우에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 다신 분 중에 우리 나르고 아마빌레님 잘 다셨는데, 일단은 잘 모르시는 것들은 댓글 달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것들은 댓글 다실 때 달지 마시고 긴가민가 하신 것들은 달지 마십시오. 자, 옥지셀러님 운전경력 증명서 떼보니까 이렇게 나와있다 이 말이죠. 자, 이거 농도가 0.0080으로 나왔어요. 단속 결과 통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이 두 개가 있죠. 위에 사진은요, 현장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고요. 아래 사진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운전경력 증명서라는 서류를 경찰서에서 떼시면 뭐 이파인이나 민원 24시도 가능합니다. 거기서 떼게 되면 나오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 서류가. 그러니까 지금 뭐가 맞냐 이거잖아요. 위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발급해주는 게 맞아요. 현장에서 발급해주는 건 틀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아래 뭐냐, 0.003 이상 0.008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틀린 거냐? 네, 그게 틀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찰관분들이 커서를 눌러가지고 좀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운전경력 증명서는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경력 증명서는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틀려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많이. 그러나 현장에서 발부된 것들은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0.008이 맞습니다. 자,
자, 인천 도토리묵님 교통사고 입원실 문의드립니다. 기준이 되는 병실까지만 보장이 되고 상급 병실을 이용 시 7일까지만 보장 후 약관에 나와 있죠. 그 이후에는 상급 병실 이용에 대한 차액은 본인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1인실이나 2인실이 자기 부담으로 되어 있죠. 기준 병실은 보통 6인실 기준이죠. 작은 한의원 같은 경우엔 보통 1, 2인실 정도만 있는데 상급 병실로 구분이 될까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상급 병실로 구분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아예 6인실이 없는 경우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거는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예 6인실이 없다 이 병원에 1인실하고 2인실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보험사 재량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십시오. 자, 뺑소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로님. 자, 피해자시고요. 4월 2일 22시경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2주 진단 받았고요. 가해자는 11일날 잡혔습니다. 통증이 더 심해져 30일날 병원에 2차 내원했습니다. 보험사 연락이 왔고요.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원치 않는다.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자, 자부담으로 치료 및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고 가해자 책임 없이 실형으로 끝내길 원할 경우 치료비 구상권 청구 불가한 상황인가요? 관계없습니다. 가해자가 실형을 받든 말든 구상권이라고 하는 건 민사상 내부적 관계예요.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거는 국가와 가해자의 관계고 형사에 대한 관계고 치료비 구상권 청구라는 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감옥에 가건 가지 않건 간에 나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해자가 괘씸한데 진정서 넣으시면 됩니다. 사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폭이 거의 없긴 합니다만 일단은 검찰청이나 법원에 진정서 넣으시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병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